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소수로서 갖고 있는 부담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간에 최초의 여성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은 그 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거를 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내 후배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항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오버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중책을 맡길 때는 소수인 검증되지 않은 여성보다 기존에 익숙한 남성들을 훨씬 편하게 생각해서 중책을 맡기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할 때와 지금과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또 여성의 인력을 더 육성하고 여성의 인력에 대해서도 아무런 편견 없이 그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지만, 처음 시작은 항상 검증받지 않은 소수로서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깨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게 그 어려움이었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 8명 시작했을 때 아주 훌륭한 경력을 가진 8명이 나와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164개국 회원국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은 어느 나라를 만나도 같이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도국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서 한국처럼 될 수 있느냐, 다른 개도국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선진국들은 또 이렇게 성장을 지속하려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가 있는데 한국도 그런 과제들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잘 알지 않느냐,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나라를 만나도 공감할 수 있고 생각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진짜 우리나라의 저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후배들 세대 때는 꼭 주요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아져서 젊은 세대에는 굉장히 많은 여성 인력이 있어서 나아졌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리더십이나 관리자, 고위직 이런 데는 남성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그 조직 문화라는 게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덜 존중되는 그러한 아쉬움은 좀 더 계속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까 남성의 문화로 조직 문화가 되는데, 이게 남성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가정에서 여성들이 모든 일을 챙겨주고 본인들이 일만 하면 될 때 문화여서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떨 때는 비효율적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드리는 시간만큼 결과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온다는 생각하지 않고 인풋만 무조건 들이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인은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옛날 세대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10개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100개, 1000개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호수에 물을 말려버린다. 그만큼 이제 뭘 하나 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고 하는 거는 저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조직 문화로 발전하고 선진화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집에 가서 육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24시간을 업무에 투입을 해서 그중에 몇 시간밖에 안 나오는 구조를 그대로 조직에 가져간다는 거는 발전 가능성 있는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현재 문화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직 문화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조금 더 있으면은 더 많은 여성들이 중간에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더 고위직이나 관리직이나 이렇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관계없이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자기 업무가 있으면은 그 업무를 볼 뿐만 아니라 업무와 또 관련해서 다른 쪽 분야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업무가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넓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확장을 시키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게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곳곳에 있는 곳마다 아직도 여성이 소수인
분야인 그런 분야에 있는 여성들끼리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간에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또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여성 통산 전문가 모임 그래서 민간, 학계, 정부, 로펌 이렇게 젊은 후배들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고민도 얘기하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도 얘기하고 그런 자리를 몇 번 마련을 하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아직 곳곳에서 소수로 혼자 고군분투하거나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어떤 한계를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서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북돋아주고 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축적해라. 자기만의 페이스와 균형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제까지 노력했던 거의 연장이 오늘과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 없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더라도 그건 자기에게 남는 실력과 경험이 되고 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새로운 리부트긴 하지만 그 리부트의 저력의 바탕은 바로 어제와 오늘까지 노력한 그거 계속 바뀌어가는 세상에서도 정말 축적은 중요하니까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힘들다면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고 공부하는 즐거움 느끼면서 계속 평생에 공부를 하고 쌓아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30대 이런 경우가 직장에서도 가장 바쁘고 왜냐하면 뭐를 쌓지 아직 못했고 뭘 한참 쌓아야 되는 기간인데 가정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이 가장 바쁠 때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그때 좌절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이제 로스쿨에 유학을 가서 변호사 졸업하고 두세 달 후에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저희 둘째를 출산을 하고서 세 달 후인가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로스쿨 시험 강좌 같은 거 하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갓난아기를 갓 출산해서 누워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테이프로 틀어놓고 자장가처럼 들려주면서 외워서 복습도 해주면서 갓난아기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뉴욕주 시험 변호사 시험을 받고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정말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노 땡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가 직장에서도 가장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쌓아야 될 때가 가정과 육아에서도 가장 힘든 게 겹친 게 그때가 가장 힘들 수 있는데 자기 페이스와 균형점을 그 시기에 잘 조절하면서 직장에서 조금 느려지더라도 가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필요한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입을 해서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직장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그 기간을 잘 버티면은 그 이후에 이제 돌아봤을 때 그 기간이 사실은 중요한 고비였는데 내가 잘 양쪽의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중에 알 수가 있어서 저는 그 30대 때 그 저의 경험이 이제 여성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어요.